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해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및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도 있으실 텐데요. 일단 교재 내용을 중간중간에 제가 좀 설명을 하되, 먼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쭉 설명을 드린 다음에 다시 교재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 코로나 방역 수칙이라든가 뭐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단계 상향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걸로 언론을 통해서 이제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일단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힘든 점을 악용해서 사기꾼들이 사기를 쳐서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자금을 이제 사기꾼들이 뺏어간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이스피싱인데,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조심하셔야 될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조심하셔야 될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소상공인 분들께서 당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대출을 빙자한 사기 문자입니다. 그리고 그 대출 이외에 다른 사유를 또 들이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사기 문자들을 날리게 되는데요. 그 문자를 보고 절대로 대응을 하시거나 뭐 문자에 포함된 어떤 주소를 클릭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출을 빙자한 사기 문자를 어떻게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출 빙자한 사기 문자는 보통 그 사기범들이 자신들이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마치 정부의 정책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똑같은 문자를 그냥 한번 뿌리는 건데요. 요즘은 뭐 많이 홍보가 돼서 이 문자들이 이제 사기다라는 사실이 이제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일부의 분들께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연 사기인 건지 이제 잘 모르시고 전화를 하셨다가 피해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의 수법들이 점점 이제 좀 영악해지고 있는데요. 이 대출 사기 문자의 내용만 보시더라도 예전에는 이런 정부의 대출이 있다, 뭐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뭐 이런 그 지원 대출이 있으니 신청하세요라고 단순히 또 상품을 안내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그 다음에는 한 가지를 이제 더 추가를 하는 거죠. 뭔가 좀 더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구미가 당기게 이제 추가를 하는데, 요거는 이런 대출 상품인데 일주일 정도 한시적으로만 진행되니 몇 월 며칠까지 신청을 꼭 하셔야 된다. 이걸 확인해 보면 보통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시간이 아주 촉박한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어서 서둘러서 신청을 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진화가 됐다가, 다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그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많이 없게 되니까, 이제는 다시 진화한 게, 당신이 이런 대출 상품에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심사를 해보니 이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승인 대상자로 선정을 되었으니 얼른 연락하세요라고 나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전부 사기고 전부 거짓말이고요. 절대로 대출을 받으실 수 없고 오히려 더 피해만 발생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런 말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대출을 받으실 수 없고 피해만 보시게 된다는 거. 우리가 특별히 당신을 심사 대상 여부를 이제 심사를 해서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서 심사 대상자로 선정을 했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건 전부 거짓말이고요.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그거 보고 전화하는 사람은 그냥 속아 넘어가서 피해를 보는 거고요. 그 전화 무시하고 문자를 무시하고 전화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라고 해도 뭔가 이제 또 좀 반응이 좀 별로니까 요즘은 아예 또 자기네들이 보낸 문자에다가 자기들이 사기꾼이거든요. 보이스피싱 사기꾼인데 자기들이 보낸 문자에
이런 종류의 보이스피싱을 조심하셔야 됩니다라는 이제 경고 문구까지 넣어가지고 보내는데, 이게 또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좀 이렇게 혹하게 하는, 예, 그렇게 만드는 이제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자가 왔을 때는 어떤 문자를 받고 어떤 내용이 있더라도 그냥 전부 다 사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상품을 단순 안내하는 수준의 초기 단계의 문자인데요. 뭐 이런 상품이 4차 지원 대출도 있고 뭐 시행됨을 안내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 언제까지 이제 신청을 해야 되고, 뭐 금리 조건 아주 좋고 대출 한도 아주 넉넉하고 금리 아주 넉넉하게 낮고, 뭐 이런 상품을 이제 빨리 하라라고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 한시적인 기한까지 이제 여기 나왔는데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라는 그런 사례는 이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제가 한번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당행과 정부 협약에 의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지만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원기한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이오니 아래 내용을 하신 후 꼭 신청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안 되는데 이런 단순한 문자, 출처 불분명한 문자 한 통 받고 절대 대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금융회사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사기꾼이고요. 그 밑에 이제 내용에 또 뭐라고 써놨냐면은, 뭐 접수문의, 뭐 자기네들 전화번호 적고, 전용 ARS 대출 상담 1번, 수신 거부는 9번. 여기서 대출 상담 1번을 누르나 수신 거부 9번을 누르나 다 사기꾼한테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면은 사기꾼하고 이제 통화를 하고 말을 하게 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개인정보를 이야기하고, 내 뭐 이제 기존 대출이 얼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는데, 결국 내 개인정보만 털리게 되고요. 나한테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일어났지 절대로 금융회사에서 안 되는 대출이 이 사람들 통해서 대출이 된다.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보증 내용은 정부의 특별 신용 보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100% 보증된다. 기획재정부에서 보증을 한다. 정부 보증기관인 뭐 신용보증재단에서 또 보증을 한다. 보증금 자체는 보증 비율에 뭐 다른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100% 전액 지원하겠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걸 이제 대출 신청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최신 보이스피싱 주요 사례고,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중간쯤에 보시면은, 중간에 이제 네모 밑에 있는, 그 하이폰, 있는 딱 중간 정도는 사기범들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소득, 직장, 재산 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다음에, 기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또 추가 대출까지 받아서 또 이것도 바로 상환해서 마치 이제 내가 좀 상환 능력이 아주 좋은 것처럼 신용 평점을 높여야 된다라고 이제 사기를 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 상환하기 위해서 나에게 돈을 보내라. 그리고 추가 대출금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나에게 보내주면은 내가 상환해서 신용 그 평점을 높여주겠다. 이렇게 해야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전부 거짓말이고, 그 상환 자금을 사기범들에게 보내면은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돈은 사기범들이 쓰고 그 돈은 내가 갚아야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대출 문자에 속아 넘어가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보시면 세 번째 그 짝대기에 보시면 코로나로 비대면 대출만 가능하기 때문에 뭐 원격 조정 앱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또 문자를 보내거든요. 그거 클릭하면 이제 악성 앱이 설치돼서 내 폰이 이제 또 좀비 폰이 되는 거고요. 내 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기범들이 다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나는 폰을 만지지 않았는데 사기범들은 내가 폰을 만지지 않는 순간에도 그 폰에 있는 어떤 뭐 문자 내용이라든가 뭐 그 각종 전화번호 목록, 주소록, 카톡 내용,
뭐 핸드폰 설정 내용 전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내 개인정보가 다 털리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절대로 이상한 문자를 클릭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이제 대출병제 사기 문자를 조심하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대출 이외에 또 다양한 어떤 내용을 빙자한 출처가 불분명한 사기 문자인데요. 이 문자에 포함되어 있는 주소를 클릭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악성 앱이 설치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식의 문자가 있냐면은,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택배가 발송되었습니다. 발송 내역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난 택배를 주문한 적도 없는데 뭐지라고 클릭하시면은 내 핸드폰에 이제 악성 앱이 설치가 되는데, 그 악성 앱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핸드폰을 원격 조종할 수 있는 앱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내 핸드폰에서 내가 거는 전화를 사기범들이 가로채서, 내 핸드폰에서 나는 경찰서에다 전화를 했는데 사기범이 그 전화를 가로채서 그 전화가 사기범들한테 연결됩니다. 나는 분명히 내 가족한테 야, 이런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이니라고 아들한테 묻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는 아들한테 가지 않고 사기범들이 중간에 이렇게 걷어가게 돼서, 아들은 그 사기범들이 전화를 안 받겠죠. 왜냐하면 아들 목소리까지 흉내낼 수는 없을 테니까. 이제 그 전화는 아들한테 가지 않고 아들은 부모님이 전화를 했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게 되는, 그게 아들이든 친구든 뭐 누구든 간에, 경찰이든, 우리는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근데 내 전화는 사기범들에게 그냥 다 이렇게 커트가 된 거고요. 절대로 그쪽에 연결되지 않고, 그래서 내 핸드폰에 있는 모든 내용을 조종할 수 있는 원격 조종 앱이 설치가 되든가, 내가 내 핸드폰으로 거는 전화를 중간에서 이렇게 뺏어갈 수 있는, 차단시킬 수 있는 전화 가로채기 앱, 이 두 가지가 깔리면은 일단 내 핸드폰은 내게 아니고 사기범들께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다양한 사기를 저지르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그 어떤 이상한 문자에 포함된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뭐 그냥 신용카드 내역 확인 뭐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냥 카드사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문자를 통해서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확인하지 마세요. 전부는 아니지만 사기일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진위 여부를 일반인들로서는 판단을 하기가 힘들 겁니다. 택배가 이제 잘 배송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 주문하신 무선 진공 청소기가 잘 우리 쇼핑몰에서 결제가 됐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갈 수도 있고요. 뭐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돌침대 90만 원짜리가 정확히 주문 완료되었다, 결제되어서 주문 완료됐다, 밑에 이제 링크 주소 달아놓는데 그거 누르면 이제 악성 앱 설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분명히 한국에 있고 내 카드를 가진 것도 없거나, 또는 카드가 있다 하더라도 해외 결제가 이제 해외 나간 일도 없고 한데, 고객님의 카드로 지금 해외에서 몇백 달러, 몇천 달러가 결제가 됐다, 이런 또 이상한 문자가 오는데, 그 문자로 전화해도 전부 사기범들한테 연결되는 거고요. 링크 주소 클릭했다 그러면 더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사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은 카드사 쪽에서 바로 그런 사기 문자가 많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상한 문자를 이제 클릭하셔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당신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됐으니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밑에 또 링크를 또 달아서 옵니다. 근데 그거 클릭하면은 사실 나는 차가 없을 수도 있고, 운전을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대출 문자처럼 그냥 무작위로 다 그냥 뿌려보는 거거든요. 그거 보고 전화하면은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고, 전화를 하지 않고 연락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삭제해버리면은 사기를 당하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교통법규 단속도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서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는 경우는 절대 없고요. 예, 그 차주의 주소지로 우편을 보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링크 걸어서 확인하라는 식으로 절대 안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건강보험공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칭하면서 이 어떤 배당금이 발생했으니 이걸 갖다가 뭐 찾아가라. 그럼 밑에 링크를 다는데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다 사기고요. 또 뭐 하나 또 이제 좀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여기가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이니까 뭐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사칭하면서 또 뭐 어떤 뭐 돈을 뭐 지원금을 수령해 가라라던가 어떤 뭐 비용이 발생했으니 그 비용을 납부를 하라라던가 또 납부하시려면 밑에 링크를 클릭하세요. 네. 뭐 지원금 금액 액수를 확인하시려면 밑에 또 클릭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뭐 응용 방법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냥 진흥공단에 직접 전화하셔서 뭐 문의를 하셔야 되지 그걸 갖다가 클릭을 해가지고 확인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클릭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경품에 당첨됐다, 상품권에 당첨됐다, 빨리 연락해서 수령해 가시라.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건 뭐 조금 예외적인 사례이긴 합니다만 뭐 명절이나 뭐 추석 설날 명절이나 뭐 새해 인사차 또 뭐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그렇게 또 밑에다 링크를 걸어서 사기를 칠 수도 있고요. 청첩장을 또 위장해 가지고 청첩 결혼 인사드립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이제 청첩 인사를 보내오면은 그냥 바로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냥 전부 누르면은 나에게 안 좋은 일만 일어나지 나에게 좋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니까 해당 뭐 카드사나 해당 회사나 내가 아는 친구 직접 확인을 하시고 절대 링크를 누르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검찰, 경찰을 사칭하거나 당신이 범죄 연루됐으니 출두하라 뭐 이런 식으로 당신의 계좌를 모두 다 우리에게 제공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의 무죄가 입증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잡아놓겠다. 전부 거짓말이고요. 요즘은 또 이제 코로나 백신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질병관리본부라던가 뭐 보건복지부라던가 이런 데를 또 사칭을 해가지고 그 코로나 백신 뭐 그 예약을 하라라던가 뭐 또는 뭐 예약 현황을 확인하라라던가 링크를 걸어서 보내오는데요. 그냥 다 무시하시고 정해진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정하는 공식 예약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접속을 해서 하시면 되지. 뭐 이상한 사람이 보낸 문자 한 통 받고 그걸로 뭐 대출을 하겠다? 그걸로 백신을 예약하겠다. 또 그걸로 뭐 나의 뭐 상품 주문 내역을 확인하겠다? 택배 배송 내역을 확인하겠다. 해외 결제 내역을 확인하겠다. 뭐 교통범칙금 위반 내역을 확인하겠다. 뭐 배당금을 또 지급해준다. 상품권을 지급해준다.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절대 클릭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냥 바로 삭제하시고요. 전화도 하지 마십시오. 그 전화해봐야 사기꾼들하고 통화해봐야 뭐 사기밖에 더 당하겠습니까? 사기 전화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해당 문자 바로 삭제하시고 궁금하시면은 해당 카드사나 뭐 그게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카드사가 됐든 쇼핑몰이 됐든 택배회사가 됐든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걸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제 악성입이 설치되거나 당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라. 당신이 과태료가 얼마가 부과됐는지 우리가 확인하려면 그거를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 확인도 못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문자를 보냈겠습니까? 그냥 그 자체가 그냥 거짓말이거든요. 확인할 거 있으면 그냥 가까운 경찰서에 파출소에 가셔가지고 나 이런 거 있는데 그 범칙금 고지서 좀 떼달라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이게 진짜냐 뭐 물어보셔도 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 점 꼭 명심해 주십시오. 이걸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느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자들은 그냥 바로 믿고 사기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마음 편하십니다.
절대 이거 통해서 대출을 받거나 뭐 어떤 상품권을 받거나 경품을 받거나 해당 내용을 확인하거나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니까 무조건 그냥 삭제하십시오. 전화하실 필요도 없고요. 예. 대출 받으시려면 금융회사에 가셔서 이제 문의하시면 되고요. 금융회사에서 안 되면 여기서 대출 못 하는 겁니다. 사기꾼들이니까. 예.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이시니까 뭐 이 사기꾼들이 저금리로 유혹을 하는데요. 제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흥공단 쪽에서도 뭐 대출 상품을 안내해 줄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쪽에도 이 여러 가지 그 지원 대출이 있으니까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내용을 확인하시고, 예, 서민금융진흥원에다가 이제 대출 방법을 문의를 하신다던가 금융회사에 확인을 하신다던가,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셨다. 그럼 예, 대출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전화 끊으세요. 예, 절대로 대출 못 받습니다. 이거 통해서. 내가 이제 이거 통해서 대출만 못 받고 그냥 끝나면 다행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 기존 대출 뭐 예를 들면 10%에 뭐 1,000만 원 쓰고 있었죠. 그거 우리가 2%에 2,000만 원을 늘려줄게요라고 하는데 1,000만 원 상환하세요라고 해서 이제 뭐 신용등급 높이려고 이제 하다 보면은 결국 나의 기존 대출 1,000만 원은 그대로 남아 있고, 예, 추가 대출만 이제 더 생기게 됩니다. 예, 추가 대출만 더 생기게 되고 그 돈은 사기꾼들이 다 가지고, 예, 자기들이 쓰고 그 돈 갚는 건 내가 갚아야 되고, 예, 결국 내 빚만 늘어나고 사기를 당하게 된 거죠. 나는 지금 현금도 없는데 내가 빚내서 사기범들한테 돈 지원해주고 그걸 내가 갚아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예,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전화를 끊고, 예, 해당 문자도 삭제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신 거부를 뭐 9번, 예, 대출 상담은 1번, 그냥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냥 바로 삭제하시면 됩니다. 수신 거부도 필요 없고요. 예. 그리고 그 문자 내용이었던 포함되어 있는 이상한, 예,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를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 예, 그게 클릭을 하면은, 예, 결국 내 폰이 남의 폰이 사기꾼 폰이 되게 되는 거고요. 폰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사기꾼들이 내 폰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문자, 주소로, 예, 설정 내용, 공인인증서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예, 클릭을 하셔서는 안 되고, 이 해당 문자는 그냥 바로 삭제하셔야 됩니다. 예, 전부 거짓말입니다. 전부 사기니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즉시 지급정지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가까운 금융회사, 내가 개설한 개설한 계좌가 있는 은행, 뭐 또는 뭐 다른 금융회사에 가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 내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 같으면 빨리 지급정지를 해달라. 그럼 이제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그 빠져나간 계좌를 지급정지시켜서 이 돈을 묶어놓고 있으면은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지급정지를 하지 않게 되면 돈이 계속 흘러나가서 결국은 인출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금융회사에 전화해서 지급정지 요청부터 하셔야 됩니다. 지급정지 요청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소비자 정보 포털이라고 해서 파인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네모가 있고 그 밑에 두 번째 짝대기에 보시면은, 예, 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나의 개인정보가 노출됐으니 내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거나 대출이 되는 걸 막아주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일단 임시 방편으로 좀, 예, 긴급 일단은 한번 차단을 시켜 놓을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직접 지급 정지 요청부터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요것도 이제 해놓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밑에 이제 보면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라고 해서 페이인포 나와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내 명의로 개설된 계좌 내역이 쭉 뜹니다. 근데 난 분명히 신한은행만 거래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뭐, 예, 신한은행만 거래를 하고, 뭐, 예를 들면 국민은행만 거래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국민은행 계좌가 여기에 떴다. 그럼 이거 사기꾼이 만든 거거든요. 예, 그럼 일단은, 예, 이걸 보고 뭐 국민은행이든 신한은행이든 내용 확인해보고 내 계좌에서 돈 빠져나간 건 없는지 이걸 지급정지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는 mSafer인데요. 여기는 이제 사기범들이 보통 그 사기를 치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개인정보 신분증이라든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요. 결국 그걸 가지고 핸드폰을 내 명의로 된 핸드폰을 먼저 안 하면 안 들고 그걸 가지고 또 금융회사에 가서 이제 계좌를 개설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핸드폰이 만들어지지 않게 핸드폰이 이제 본인 인증하는 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는 이제 내 명의로 된 나의 신분증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냥 단순한 핸드폰이 아닙니다. 단순한 핸드폰이 아니고 이게 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핸드폰은. 그렇기 때문에 내 핸드폰이 털리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이름으로 핸드폰이 또 나 모르게 가입되지 않게 개설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mSafer에 가보시면은 내 명의로 이제 핸드폰이 개통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 놓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신청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좀 생각보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제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게 없는데 첫 번째 이제 보이스피싱에서는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파란색에 이제 세모로 되어 있는 중고거래 물품 사기 뭐 이런 것들은 단순 착오 성공은 보이스피싱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로는 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뭐 계좌 지급 정지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고요. 맨 밑에 파란 색깔 보시면은 의심스러운 번호는 전화를 받지 말고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대화하거나 용어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바로 끊으셔야 하고요. 문자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포함된 어떤 링크 주소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내거나 뭐 회신 전화를 보내거나 이거 뭔데요? 난 뭐 대출 좀 필요하긴 한데 좀 뭐 상담 좀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털리는 거고요. 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지 마시고 맨 밑에 보시면 이제 뭐 백신 관련 해외 피해 사례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뭐 백신 뭐 맞게 해주겠다, 우선 접종해주겠다, 조기 접종 대상자 올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사기를 치고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또 파란 색깔 한번 보시죠. 금융감독은 어떠한 이유로든 개인정보 및 입력 및 앱 설치를 요구하는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감독원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경찰, 뭐 국세청이든 질병관리본부든 어떤 기관을 사칭하더라도 나 모르게 이상한 문자를 통해서 뭔가 개인정보를 입력해라. 뭐 주민번호, 이름, 전화번호, 뭐 계좌번호, 비밀번호 전부 거짓말이고요. 절대 발송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은 발송하지 않으니까 그냥 다 사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URL 주소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삭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네모에 보시면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이제 또 나와 있고요. 혹시라도 클릭했다면은 거기 이제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듯이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 요게 이제 본인이 하시기가 힘들면은 밑에 이제 휴대폰 서비스 센터라든가 자녀분들이라든가 요 내용을 좀 잘 알고 있는 뭐 동료나 지인이나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요 부분은 제가 방금 이제 추가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대출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인데 그걸 이제 악용을 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이 속아 넘어가지 않고 피해를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뭐 제 30분 동안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게 질문 내용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혹시 또 질문 내용이 추가로 있으시거나 하면은 제가 나중에 받아서 좀 답변을 갖다가 진흥공단 쪽으로 알려드리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